뉴스라이브 이번에는 이슈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란의 미군 기지 공습에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은 신속하고 완전한 반격을 경고하면서 중동의 전운이 고조됐었는데요. 자, 트럼프 미 대통령이 경제 제재 카드를 들고 나오면서 일촉즉발의 위기는 피했다 하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관련 얘기들 이원삼 선문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그리고 김진아 국방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먼저 지난 3일이었죠. 이란의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미국의 드론 공격으로 해서 사망을 했는데, 자, 먼저 이 솔레이마니가 갑자기 이렇게 미국의 공격을 받게 된 이유부터 좀 짚어주시죠. 일단 쿠드즈 군이 대외적인 그런 군사 정책 전략을 담당하고 있었는데요. 이 사령관은 중동 테러 배후로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공습에서 솔레이마니 사령관 이외에도 사실은 친이란 민병대 사령관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었는데요. 네. 사실 2019년에 미국과 이란 간에 아주 작지만 상당한 충돌이 좀 있었습니다. 6월과 7월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글로벌 호크가 격추당한 다음에 미국이 이란의 그 무인 정찰기를 격추하는 그런 사건이 그렇죠. 있었고요. 예. 11월과 12월에도 이라크 쪽에 있는 미군 군사기지를 이 친이란 민병대가 이제 공격을 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또 관련한 기지들을 미국이 또 보복 공격을 했습니다. 이런 네.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있었고요. 특히 12월 31일 같은 경우에는 친이란 민병대가 그 미 대사관 앞에서 이제 난립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1월 네. 2일에 사실은 국방장관인 에스퍼 장관이 상당한 경고를 했습니다. 선제적인 그런 조치를 할 수도 있다는 네네. 부분들을 강조했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징후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작년부터 이런 그 미국과 이란 간의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솔레이마니 사령관에 대한 보복이 있었다, 공격이 있었다라고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사령관이 그동안에 미국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미국 측에 좀 우호적으로 협상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글쎄요, 그 미국 측의 우호적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보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슐레이마니는 그 쉬아파 벨트에서, 그러니까 2003년에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하거든요. 이때 이제 쉬아파 벨트가 형성이 되는데, 네. 이란을 중심으로 해서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의 히즈볼라, 이런 이 쉬아파 벨트에서 반미 쉬아파 무장 저항 단체들을 조직하고 이것을 운영하는 데 제일 핵심 인물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으로서는 이 사람을 극도로 경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었었죠. 그렇군요. 예. 자, 미국과 이란 간의 관계는 글쎄 이제 40년에 걸친 원한이 얽혀 있는 관계 아닙니까? 미국과 이란과의 관계가 이렇게 틀어지게 된 그 과정을 한번 좀 살펴봐 주시죠. 원래 그 이란은 가장 유럽 안에서도, 중동 안에서도 가장 친미파 국가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79년도에 호메니 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그러다가 79년에 이제 호메니 혁명이 성공을 함으로써부터 반미로 돌아서게 되고, 예. 그다음에 그 미국 대사관이 공격을 받아갖고 인질로 잡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인질이 약 400일 여일 다 넘게 구금이 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이때서부터 또한 그 이란 이라크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는 이라크를 지원하는 게 미국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란으로서는 당연히 미국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고, 이때 희생자가 뭐 이란 측의 주장으로는 200만이 넘는다 뭐 이렇게 하고, 물론 뭐 이쪽 이라크 주장으로는 한 40여만 명밖에 안 된다라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뭐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러다가 이제 2003년에 이제 다시 이제 이 부시 대통령에 의해서 악의 축으로 지목이 되기 시작하게 됩니다. 네. 예. 그러다가 이제 2015년에는 이제 서방하고 미국도 동참한 이런 핵 합의를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이제 또 트럼프가 들어오고서부터 미국은 탈퇴해 버리거든요. 예. 그 이때서부터 이제 미국의 갈등이 이제 심해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예. 네. 그런 이제 뭐 좀 우호적이었다가 또 갈등을 빚었다가 이런 역사의 반복이 진행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네. 근데 이 숨진 솔레이마니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이란의 권력 서열 2위란 말이죠. 네.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인물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인물이 이 미국의 타격을 받았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란에서도 대대적으로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예. 상당히 분위기가 좀 고조되기도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이 사람이 이제 꾸두스군 사령관이거든요. 네. 그리고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의 최측근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역할이 이 이란 내부뿐만 아니라 이제 이란 밖에서도 시아파 벨트를 형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었거든요. 대외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었군요. 예, 그러니까 이란으로서도 이제 이 분위기를 이제 반전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 네. 그 전까지 국내 여론이 굉장히 좋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서민들을 중심으로 하는 반정부 시위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란으로서는 이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이 서민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반정부가 이것이 최초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진압하는 데 또 역시 많은 희생자가 났었고, 이제 그런 이제 분위기를 이제 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였기 때문에 네. 이제 대대적인 이제 반미 시위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예. 자, 솔레이마니 사령관의 사망 이후에 이란 내에서는 반미 시위와 또 반미 감정이 상당히 고조가 되는데요. 어제 이라크 내에 있는 미군 기지 두 곳에 이란이 미사일 공격을 시도를 했어요. 어제 근데 이 시도한 시간이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사망한 시각에 맞춰서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란은 미국에 대해서 비례적인 대응을 하겠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비례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네. 군사적으로 이 피해를 입은 만큼 동일한 수준에서 그런 이제 대응을 하겠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습 이후에도 강조했었던 것이 유엔 헌장 제51조에 따른 자위권적인 그런 조치다라고 네.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란에 대해서 이란 혁명수비대를 이제 테러 조직으로 이제 지정을 하면서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거는 대테러 차원에서 군사 행동을 좀 더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에 또 비례적으로 이란에서도 이번 미국의 공습과 관련된 여러 가지 단체나 네. 아니면 기업들을 테러 관련한 그런 기업이나 단체로 지정을 하는 그런 대응적인 방식들을 계속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응 조치들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이란이 비례적인 대응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만은 지금 앞서 저희도 보도를 해드렸는데 미국의 이 공격이 사전에 통지가 됐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을 본다면은 이거는 비례적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상황을 완전히 악화시키는 쪽으로는 가지 않겠다라는 그런 정치적인 전략 계산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미군 기지긴 하지만 이라크 내에 있는 기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가 간의 주권, 영토적 주권 침해 소지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먼저 생각을 했어야 됐을 것이고 네.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그런 부담감들을 전부 다 생각을 했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언지를 먼저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그런 것 때문에 미국의 CNN 같은 경우에는 보여주기식의 보복 공습이었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는데 그런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만약에 미국과 이란 간의 상호 앞으로의 협상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자기네들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더라면 이러한 보여주기식 압박 강압 외교 차원의 그런 옵션들이 좀 강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미국의 입장에서도 사실 이란과 계속 충돌을 하게 되면 제2의 이라크전을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까지 가야 되는데 그건 굉장히 정치적인 부담이 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란과 같은 경우는 이라크와는 달라요. 미사일 전력이 사실은 중동에서 최고의 수준이고 이것 때문에 또 하나 주변의 중동의 뭐 미국의 우방국들이 사실은 자제를 요청을 했었고요. 만약 이게 장기화가 된다면은 시아파의 그 무정 조직들을 선동할 수 있는 그 차원에서 이것이 장기적인 분단전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전부 다 이제 고려를 했을 때 아무래도 외교적으로 자신들이 보여줄 수 있는 레버리지를 최대한 보여주는 방식을 취하면서 좀 장기적으로 상황을 주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근데 뭐 이번 공격으로 이란은 80명의 미군이 이제 그 부상을 당해서 사상됐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전혀 희생이 없었다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이란의 이번 공격이 내부적으로 좀 뭔가 결속을 하기 위한 그런 비례적인 대응이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은 지금 국내 사정이 너무나 안 좋고 특히 경제 사정도 안 좋으니까 서민들이
반정부 시위를 계속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를 일시에 돌릴 수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미국을 공격했다. 이제 그동안 미국 기지를 공격한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테러 단체들이 한 것은 있었지만 네. 나라가 네. 대놓고 우리는 미국 군사 기지를 공격했다라고 하는 나라는 없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 이 미국하고 결사항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고, 그러니까 국민들의 또 이란은 그 정보 통제가 가능한 나라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의 여론은 그걸로 잠재울 수 있는데 문제는 그거보다는 꾸드스군입니다. 그러니까 이 꾸드스군은 자기들의 그 사령관을 잃어버렸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꾸드스군은 이 슈아파 벨트에서의 이 조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 있는 이제 친이란 슈아파 저항 단체를 통해서 이제 국지적인 그런 테러는 가능하죠. 아, 독자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은 이제 뒤에서 숨어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런 단체들을 통해서 예. 이제 계속 저항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지금 말씀하시는 쿠드스군이라는 게 이란의 혁명 수비대 안에 있는 별도의 조직인가요? 네, 어떻게 되나요? 제일 정예 부대입니다. 아, 그 안에 정예부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꾸드스군에 대한 믿음이 국민들한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체들이 이제 이란 이라크 전쟁도 치르는 과정에서 많은 혁혁한 공헌도 했고, 그동안에 이제 이 반미 투쟁을 할 때도 이 사람들에 대한 공헌이 많기 때문에 물론 반정부 시위는 하지만 군에 네. 대한 믿음은 아직까지는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군부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이것을 다시 또 별도로 살펴봐야 될 부분이라는 얘기죠. 예. 아,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어제 이란이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 두 곳에 대해서 미사일 타격을 한 이후에 트럼프 미 대통령이 대국민 성명 발표를 예고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한 차례 연기가 됐었는데요.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대국민 성명을 백악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No American or Iraqi lives were lost because of the precautions taken, the dispersal of forces, and an early warning system that worked very well. The fact that we have this great military and equipment, however, does not mean we have to use it. We do not want to use it. American strength, both military and economic, is the best deterrent. 네, 트럼프 대통령 지금 방금 들으신 것처럼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사력 사용을 원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란이 거기에 앞서서 미군이 추가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은 협의를 해볼 생각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확전은 양측이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란이나 그렇게 하고 싶다는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상황 관리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미국 국내적으로도 이 군사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쟁이 있었어요. 네. 과연 대통령이 이렇게 단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고,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도 전쟁법과 전쟁 권한과 관련한 여러 가지 결의안들을 이제 추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적으로 사실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이고요. 지금 비례적으로 일단 대응을 한다라고 양측이 밝힌 만큼 앞으로 이제 단계를 이제 좀 조절을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미국이 사실은 원하는 것은 이란이 중동 지역에서 세력권을 형성하는 것을 좀 차단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수위를 높여서 사실 이란과 이제 적대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이나 아니면 사우디 등 여러 이제 우방국들이 군사적인 행동을 조금 더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고자 한다면은 이제 군사적인 긴장 수위를 조금 더 높일 가능성도 절대로 배제는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어제 이란의 보복 공격 이후에 이 미국과 이란이 충돌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들이 컸었는데 일단은 지금 양국 모두 소강 상태에 접어든 그런 모습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보면은 이란이 일단은 군사력으로는 뭐 제재하지 않고 경제 제재를 하겠다라고 밝혔거든요. 어떤 제재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미국의 경제 제재는 뭐 그동안 79년서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네. 물론 단계적으로 수위를 조금씩 높여간다든지 뭐 이런 변화는 있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란은 사실 이 경제 제재에 대한 내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란이 지금 달라진 것은 뭐냐면 이 40여 년 동안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청년층에서 일자리 찾기가 굉장히 힘들다 보니까 네.
여기에서 이제 반정부 시위가 이제 막 일어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경제 제재가 무서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긴 됩니다. 그래서 예. 이제 미국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금융 제재입니다. 예. 그러니까 금융 제재를 하게 되면 유럽의 나라들도 이란하고 거래를 하고 싶어도 결국 결제를 미국 은행에 가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유럽도 자유롭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아마 강화시킬 것 같습니다. 예. 이란 뭐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경제 제재 지금 뭐 수십 년 동안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내성을 갖고 있다고는 얘기했습니다만은 국내적으로는 상당히 지금 어렵고 말씀하신 것처럼 반정부 시위도 확대되는 그런 양상이었죠. 예. 국내 사정이 특히 이제 경제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 미국과의 협조가 절실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내려놓고 미국한테 항복하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그렇게 그나마 조금 버틸 수 있는 게 예. 원유 생산국이다 보니까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와의 이제 관계를 계속 넓혀갈 겁니다. 예, 그렇군요. 자, 지금 뭐 일단은 미국과 이란 모두 확전은 지금 원하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이후에 이란이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경제 제재를 하고 이렇게 제재를 추가적으로 할 경우에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까? 과연 이란이 가만히 있을 것이냐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어요. 뭐 심지어는 핵무기 관련된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일단은 미국이 아마 지난번에도 얘기했었던 12개 요구 조건을 다시 꺼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미국의 핵과 관련한 그 모든 그 우란 농축 등을 이제 중단을 해야 되는 것, 그리고 핵시설에 대한 전면 공개, 그리고 지역적인 이슈도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이스라엘에 대한 위협을 수위를 높이지 말 것과, 그리고 테러 지원하지 말 것, 뭐 그리고 시리아나 또는 예멘에 이제 방문 지원하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중단할 것, 여러 가지들이 올려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핵과 관련한 연구 개발을 중단할 것을 이란으로서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예. 그리고 미사일도 사실은 협상장 위에 사실 아젠다에 올려놓으려고 미국이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이란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소강 상태에 있지만은 잠재적인 문제들은 전혀 해결되지 못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란이 지금까지도 여러 단계적으로 지금까지 JCPOA에 의해서 제한되었었던 여러 활동들을 조금씩 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농축량도 원래는 3.67%만 해야 되는데 4.5%로 올리고, 그리고 보유량도 조금씩 늘리고, 그리고 사실은 나탄즈에 있는 시설만 가동해야 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설도 가동을 하면서 계속 이제 대응 수위를 높여왔거든요. 이렇게 단계를 여러 스텝으로 나눠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은 계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예. 그렇게 되면 미국과 유럽이 지금 고민을 해야 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금지되어 있었던 포르드 여러 시설뿐만이 아니라 그 원심 분리기를 여러 개 캐스케이드 방식으로 엮어가지고 아마 풀가동을 시키게 된다면은 아마 시간표가 조금 더 빨라져야 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고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질들을 빨리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시간이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죠. 네. 당장 지금 부쉐르 핵발전소 인근에서 규모 4.5의 지진이 감지가 됐는데 이게 이란이 핵실험을 한 것이냐 안 한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도 또 논란이 많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부쉐르 원전이 있는 곳이 지진 다발 지역입니다. 예. 지역상으로 이런 것들이 많았을 거예요. 작년 12월 27일만 해도 한 규모 5.1 정도의 지진이 있었기 때문에 네네. 사실 그 주요 내용을 조금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게 사실은 게임 체인저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란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 농축을 통해서 물질을 생산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핵무기까지 제조를 한다라고 하면 또 다른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사실은 그 게임의 판도를 조금 바꿀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사실 이란과 미국 사이의 갈등의 근원 가운데 하나는 지금 이란의 핵합의 파기 문제거든요. 네. 이란이 그 핵합의를 어렵게 하긴 했지만은 이걸 트럼프 미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핵합의를 파기를 선언했거든요, 먼저. 네. 자, 앞으로 다시 이 핵합의를 위해서 양국이 협상을 해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나요? 계속적으로 설전은 주고받겠지만 합의를 하려고는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이란은 지금 EU의 역할을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완전히 이걸 깨기 전에 EU에서 미국과의 중재를 해라.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적으로 암묵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걸프 연안국 중에서도 친이란 나라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친미면서도 친이란적인 나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공격을 했을 때도 미국이 슐레이마니를 제거하고 나서 사실은 그 걸프 국가의 카타르 왕한테 전화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어떤 논의를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바로 그 카타르 외무장관이 이란을 방문했거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이란이 이제 로켓 미사일 공격을 했던 건데 네네. 이제 이런 나라들을 통해서라도 이제 가운데 놓고 이제 그런 협상들을 해 나갈 것이라고 지금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럼 뭐 협상이 잘 되면 다행인데 그래도 아직까지 갈등의 불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양측이 이제 뭐 일촉즉발의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지금 보면 이란 혁명 수비대가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보복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이거는 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하고는 워낙 이제 적대적인 세력이니까 예, 뭐 원래 그렇다 그렇죠. 예. 치더라도 아랍에미레이트는 친사우디입니다. 예. 그래서 사우디는 또 대표적인 친미 국가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의 그 정책에 동조하지 말라라는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그리고- 다음 목표는 두바이다라고 얘기를 네, 하는 그리고서 거예요. 왜 두바이는 원래 저렇게 경제가 성장했던 밑거름에는 네네. 그 이란과의 무역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끊어지기 시작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란의 경제 정체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미국의 정책에 절대 동조하지 말라. 이제 그래서 두바이를 두고 얘기는 했지만 예. 그 외에 다른 나라에도 계속 이제 더 이상 참가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거기 미국이 지금 참가를 종용할 때도 이제 신중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 네.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는 이란 미사일의 타격 범위를 저희가 대강 이렇게 영역을 표시를 해 봤는데요. 네. 자, 보면은 저게 그 중거리 미사일 이상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 미사일급의 탄도 미사일은 아직 개발을 못한 건가요? 아직 ICBM까지는 가지 않았다라고 보기 때문에 미국 정부에서는 이란이 ICBM을 개발하는 것은 레드라인으로 일단 설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자, 그 핵 능력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일단 핵능력은 투발 수단을 가지고 있느냐뿐만이 아니라 사실 핵폭탄을 터뜨릴 수 있는 예. 여러 가지 기술이 있고 그리고 물질까지 있느냐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사실 국제사회가 우려를 했었던 부분은 이란이 농축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1년 안에 모든 원자력 시설들 풀 가동을 해서 핵무기 한 개에 해당하는 물질을 생산하지 못하도록 일단 통제를 하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이제 브레이크 아웃 타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이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좁혀질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에 한 개의 핵무기를 만들 만큼의 충분한 고농축의 우라늄을 만약 확보하게 된다면은 이것을 어떻게 제조를 하느냐는 사실 여러 가지의 방식으로 쉽게도 제조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네. 우라늄은 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조금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사실 이제 이란이 본격적으로 핵 개발에 나서게 되면은 중동 국가에서 핵 도미노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연쇄적으로 다른 국가들도 핵 개발에 나설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뭐 사우디아라비아 UAE 여러 가지 원자력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국가들이 그 다음에 이제 핵 도미노에 관계된 국가들일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우려가 있고요. 네. 만약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은 물론 암묵적으로 핵 개발 국가로 우리가 이제 여기고 있지만 네. 이란 이후에 여러 가지 국가들이 그러면은 자위적 차원에서 아마 대응 수위를 높이겠다고 한다면은 암묵적으로 기술 개발에 들어가거나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이 분명히 드러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미국은 동맹을 죄송합니다. 동맹을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네. 그렇군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일단 중동 지역에 아직까지도 이 불안한 정세들이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뭐 이라크에는 우리 군도 파병 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교민들도 중동 지역에 상당히 많이 계시는데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이란이 지금 미국의 동맹국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군사 기지가 있는 곳까지 다음 타겟으로 정하겠다라고 경고를 한 상황이에요. 네. 지금 이스라엘 말씀하셨는데 한 700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UAE도 말씀하셨는데 한 네네. 10,000명 이상 저희 한국인이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외에도 미국의 군사 기지가 있는 바레인이나 카타르 그리고 이라크, 시리아 이런 지역도 사실은 안전한 지대는 아니라고 예.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건 단기적인
단기적인 관점에서이고요. 좀 더 장기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사실 시아파 벨트에 속해 있는 레바논도 저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사실 공동 전선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같이 반격을 하겠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동명 부대가 지금 주둔하고 있는 지역이 헤즈볼라의 영향력이 상당한 그런 지역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한국이 조금 많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계속 그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동안 미군이 이란이죠. 이란이 미군에 대한 보복 공격을 공언을 했었는데 어제 공격을 감행함으로써 전면전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 일단은 수면 아래로 내려앉았습니다. 외교적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이제 높아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 나라 다 전면전을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은 경제적인 사정이 워낙 나쁘기 때문에 전면전을 할 능력이 안 됩니다. 경제적으로. 예. 그다음에 이제 미국 역시 지금 트럼프가 계속 전 정부보다 자기가 난 것이 이제 쓸데없는 데 가서 우리 국민과 돈을 희생시키는 것에 대한 비판이었었거든요. 예. 그런데 만약 이게 전면전으로 가면 다시 지금 군대를 증원하고 많은 희생이 따를 것이 너무나 뻔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에 대한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그 가장 위험하다고 하는 타켓은 제거시켰지만 그 뒤에 이제 소리 소문 없이 이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카타르나 이런 데를 통해 갖고 이제 그 정리 작업을 좀 하고 있었던 거죠. 예. 근데 지금 이게 수면 아래에서 이제 더 이상 갈등이 더 불거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이란 양국도 중요하지만 주변 국가들에서도 뭔가 역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건 뭐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필연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것은 친이란 시아파 테러 단체들이 이제 국지적인 어떤 이제 테러들은 이제 좀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러지 이제 두 나라가 직접 나서서 우리가 했다 뭐 지금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란이 전면에 나서지는 않지만은 테러 단체들의 테러 시도는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슐레이마니가 주로 했던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아, 그래요. 예. 자, 이게 어쨌든 뭐 중동에서의 긴장 수위는 많이 낮아지긴 했습니다만은 우리나라도 조금 연관이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호위에 그러니까 이쪽의 안정화 방안을 위해서 우리 군의 병력 파견을 요구하고 있는데 말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아마 이번 사태에서 미국 정부가 얻은 거는 아마 호르무즈 해협을 수호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알리는 것이었을 겁니다. 예.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가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영국과 호주 같은 경우에는 초계기나 구축함을 동원해서 지금 참여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연합에 가입하는 것이 굉장히 이란과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고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는 참여하지 않되 네. 또 다른 연합체를 구성해서 한 10개국 정도가 동참할 예정인데요. 이렇게 그 지역을 이제 호위하는 그런 방안들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본도 마찬가지로 지금 아덴만과 오만에 이르는 그 지역까지는 적어도 이제 활동을 하겠다라는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국도 예. 마찬가지로 예. 굳이 공식적으로 이란에 대한 미국의 그런 압박 공조에 참여하겠다라는 것보다는 이같이 조금 다각적이게 독자적으로 이 지역을 수호하는 그런 방안들을 좀 고민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뭐 연락관을 미국 주도의 이니셔티브에 파견을 한다든지 아니면 정찰과 관련한 공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지금 뭐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의 이제 고민이 클 수밖에 없는데 이제 일본에도 같은 요청을 미국이 했단 말이죠. 네. 일본의 사례를 봐가면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일본뿐만 아니라 이제 EU의 나라들이 어떤 행보를 보이는지 여기에 보조를 좀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이란이 우리나라를 적성국으로 낙인을 찍는다면 예. 이란과의 관계에서 상당히 좀 문제가 많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네. 향후 이제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물론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제 미국의 관계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제대로 잘 처리를 하면서 이걸 피해 나가려면 결국 EU가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에 따라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만 한다면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뭐 일단 미국과 이란의 전면적 양상은 피한 상황인데요. 그래도 아직까지도 여전히 위험한 기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또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원삼 산문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그리고 김진아 국방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